그래서 이제 차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입문 과정은요, 토지의 기초 28개 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토지의 사용 용도별 28가지 지목, 팔방미인 잡종지의 가치평가, 그 다음에 이제 토지 관련 4대 문서, 반박자 빠른 온라인 문서 발급,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 등본, 그다음에 사실관계 표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사례로 토지대장 해석하기,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지도죠.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임야, 토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등록 전환된 토지, 그 다음에 토지 공부의 시작과 끝,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실전 4대 문서 해석하는 것,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로 가서는 지적도 보는 법과 현장 답사, 지도 보는 요령,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알기 쉬운 지도 이야기, 1200분의 1 농지 검색, 실전 사례 1호서 6000분의 1 임야 검색, 다음으로는 진입로 소유자 확인하기, 도로폭 확인하기, 임야의 경계선 확인하기, 현장 답사,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관할 시군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챕터 4로서는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개요, 토지 이용의 의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토지거래 허가 질의 응답 사례, 그 다음에 이제 큰 파트 2로서 용도 지역 지구, 챕터 5로서는 용도 지역과 건축물, 토지의 계급장, 21개의 용도 지역, 주상, 공록, 관, 녹, 자, 토지 투자 대상, 녹, 관, 농, 그 다음에 자, 토지 거래 대상은 녹, 관, 농,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 그 다음에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챕터 6로 용도 지역의 세분화, 일반 주거 지역 종세분화, 관리지역 세분화, 준공업지역과 공동주택의 건축. 그 다음에 챕터 7으로서는 용도지구와 건축물,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51조를 참조하고요. 칠학지구, 챕터 8로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물 종류 28가지, 농지와 산지, 챕터 9, 농지의 소유 및 임대, 농지 소유제도, 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제도, 챕터 10, 농지원부 및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원부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챕터 11,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의 해제, 농지의 구분,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가치평가와 투자 포인트, 농업진흥지구 농지의 가치평가와 투자 포인트, 그 다음에 농업보호구역 농지의 가치평가와 투자 포인트, 농업진흥지역 해제, 실전 사례 1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창고부지 매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경매매물, 챕터 12, 한계농지 및 민박사업자 및 농업인 주택, 농어촌 정비사업법상 한계농지, 그 다음에 농업인의 주택 신축, 그 다음에 챕터 13, 준보전산지의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용도지역으로 분석하는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산지 전용 제한지역의 분석, 공익용 보전산지의 분석, 공익용 임업용 보전산지의 분석, 보전산지 해제, 임야 개발의 여러 가지 기준들, 불법 전용된 산지를 농지로 지목 변경하는 경우, 산지 정보 시스템, 농지 중개와 산지 중개, 파트 3로서 개발 행위 허가, 챕터 14, 개발 행위 허가, 국토기획법에 의한 개발 행위 허가, 건축 허가 제한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챕터 15, 연적 개발 제한 지역, 토지 개발 중개의 아킬레스건 연적 개발 제한, 하나의 개발 행위와 개발 행위 허가의 규모, 그 다음에 실전 사례로 개발 가능한 면적 계산하기, 실전 사례 2로 개발 가능한 면적 계산하기, 이 두 번째. 산지 연적 개발 제한, 즉 250m 거리 방식, 개발 가능한 면적 계산하기, 산지 외에 토지의 연적 개발 거리 방식 또는 분리구역 구역권, 현장 연적 개발 제한과 탈출, 지목 변경의 4단계 방식으로 연적 개발 제한지구 걸러보기, 단독주택 일종 근린생활시설 허가에 대한 이중 규제, 연적 개발 제한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중개, 챕터 16, 도로와 진입로, 도로법상 도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에 의한 도로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건축법상의 도로, 현황도로, 진입로, 사도법상의 사도개설, 실전 사례 국가 소유의 도로에 접한 경우, 실전 사례 2로서는 개인 공유 지분 소유 도로 부지의 접합, 도로법상 도로의 점용 허가, 그 다음에 챕터 1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위탁지역, 위임지역과 해비지역, 실전 사례 1로 8m 위탁지역, 위임지역, 실전 사례 2로 해비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변경 지적, 챕터 18, 사전 환경성 검토, 사전 환경성 검토 대 환경영향평가, 사전 환경검토 협의가 필요한 개발 사업의 종류, 규모 및 시기, 챕터 19,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개발 사업의 분할 시행과 면적 계산, 개발부담금 부과 및 감면, 개발 비용의 산출, 챕터 20,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제도,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수립기준, 파트 5로서 3대 상수원 관리지역, 챕터 21, 특별대책지역 1권역,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및 지역에서 입지 제한 기준. 다음에 하수처리구역, 실전사례 1로서 특별대책지역 1권역 계획관리지역, 실전사례 2로 특별대책지역 1권역 생산관리지역, 챕터 22,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과 행위제한, 특별대책지역 밖 수변구역과 행위제한, 수변구역 지정 해제 고시, 챕터 23,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상수원 보호구역에 허가받을 수 있는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 환경정비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관련 뉴스,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별 공장 입지, 챕터 6, 기타 종료 지역구역, 챕터 24, 수도권 정비계획과 공장 종량제,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정비계획이 우선한다. 권역의 구분, 공장 총량제, 챕터 25, 도시기본계획과 시가화 예정지, 도시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용지, 챕터 26,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공원,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도시공원과 도시자연 공원구역, 도시공원, 도시자연 공원구역, 실전 사례로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에 저촉된 토지, 챕터 27, 완충녹지 접도구역, 완충녹지 건물의 신축과 진입도로로 사용이 불가능한 토지, 실전 사례 1, 완충녹지에 저촉된 대지, 실전 사례 2, 완충녹지에 저촉된 토지에 이웃하는 토지, 실전 사례 3로서는 완충녹지에 차단돼 도로에 직접 진입이 불가능한 대지, 접도구역 건물의 신축은 불가능하지만 진입로로 개설이 가능한 토지,
챕터 20A 배출시설 제한 설치 제한 지역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설치 제한 대상 시설 챕터 29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의 제도 개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그린벨트 내의 칠학지구 이주권 챕터 파트 7 부지의 중개 챕터 30 부지의 중개 토지 수요자와 토지거래 허가제도, 공장중개, 창고중개, 전원주택 및 펜션중개,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 부록으로서는 부록 1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심사 요령, 부록 2 토지거래 업무 처리규정, 부록 3 광주시 개발계획 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대해서 토탈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길었는데요. 잘 참고하시고 공부하셔서 토지 투자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전문 중개사라는 책입니다. 전종철 작가가 지었고요. 저자가 지었고 고려원 북스라는데 지금은 절판되어서 볼 수는 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는요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공부를 해야지 어느 정도 해야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현장에서 토지 관련 일을 중개 일을 꾸준히 하면서 이제 여러 지식들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죠. 기초적인 부분. 토지의 기초. 토지는 이제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28개의 지목이 있다. 에이, 이거 뭐 기초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를 알 때마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지라고 할 때는 농지는 전답과수원입니다. 이것은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 농취증이라고 하죠. 농취증을 발급받아야만이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의 장벽이 있다, 벽이 있다, 농취증. 대개는 이 농취증은 웬만하면 발급이 다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만 잘 작성해서 제출한다면 거의 안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끔씩은 이제 확실한 직업이 있거나 그곳에 살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대해서는 반려를 하거나 또는 이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답과수원. 그 다음에 이제 목장용지라고 있죠. 목장용지는 대개가 이제 축산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요. 요 지목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건축할 때 되면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이 목장농지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대개 이제 공시지가의 3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맥시멈은 평당 한 16만 5천 원까지 되겠습니다. 허가비인데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면 165만 원, 1000평이라면 1650만 원이죠.
이게 작다면 작지만 이제 크다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장용지들은 아무래도 이제 토목공사라든지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비용이 좀 적게 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안 드는 건 아니겠지만 적게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 땅을 사시고 건축을 하시려거든 목장용지도 괜찮은 선택이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오히려 멸실하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된다.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추가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도 이제 잘 따져보아서 취득 여부를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임야가 있죠, 임야. 임야는 이제 아무래도 산이죠, 산. 그러니까 이미 붙은 게 있고 산이 붙은 게 있죠. 산 몇 번지, 산 몇 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아까 전용 부담금을 내고 산지 전용 부담금을 내고 허가를 받아서 아무래도 요게 이제 산이 떨어져 나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임야기는 임야인데 산이 없는 번지. 토임이라고 하죠. 토임. 이런 것도 이제 요 개발 부담금이나 아무래도 토목공사비 정도가 아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잘 고려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입지가 좋아야 되겠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천지는 광천지 뭔가 이제 뭔가 나오는 곳이죠. 광천지. 그 다음에 염전은 소금밭이죠. 소금밭. 대지는 한마디로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주택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창고라든지 상가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땅. 건축했다가 또는 멸실하면 이제 나대지라고도 하죠. 나대지, 대지, 공장용지, 그 다음에 학교용지, 그 다음에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그 다음에 이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는 이제 한마디로 개울이죠. 개울. 논에 문을 댄다든지 하는 개울. 그 다음에 유지는 이제 저수지 정도. 물을 모아놓은 거, 농업용을 위해서. 양어장, 고기 키우는 곳이죠. 수도용지, 공원은 체육용지, 종교용지, 사적지, 그다음 묘지, 잡종지, 잡종지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이제 건축 허가를 받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인기가 많은 경우가 있고, 옛날에는 이제 고물상이 잡종지가 많이 있죠. 고물상을 하다가 이제 잡종지로 바뀌면 이제 대파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붙는다. 한 필지에 2개의 지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지목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또 달라지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이 용이하고 입지적인 요건이 좋은 곳은 또 지목도 좋다면 아무래도 이런 개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토지 가격이 달라진다. 곧바로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대지, 공장, 창고 등의 지목은 주된 사용 용도가 대지, 공장 부지, 창고 부지이기 때문에 해당 지목의 사용 용도에 맞는 건축물인 주택이나 공장, 창고를 곧바로 지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이제 공장, 창고가 없다면 그건 이제 건축 허가를 다시 또 받아야 되겠죠. 바로 된다는 뜻은 아무래도 허가가 규제가 될 까다롭다. 이미 다 한번 통과된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바로 건축을 할 수 없는 지목이라는 것은 아까 농지, 전답, 과수원, 임야, 그 다음에 이런 용도 지역은 농사라든지 임업이기 때문에 해당 토지 위에 곧바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전용을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전답 과수원에서 건축을 하면, 건축을 하려고 허가를 받으면 바로 이런 절차를 갖다 전용한다고 하는데요. 임야에서는 산지 전용,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고, 전용 허가를 받은 이들 토지는 관련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땅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팔방미남 잡종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잡종지는 대개 이제 고물상 같은 경우죠.
토지의 가치 결정에 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용도 지역이기 때문에 잡종지 가치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용도 지역과 결부지어서 평가해야 된다. 자, 잡종지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생산관리, 보전관리라면 계획관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건축 이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계획관리라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고, 또는 자연녹지라면 이제 아무래도 음식점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자, 용도 지역이 동일한 토지는 전용되지 않는 농지나 임야보다 잡종지가 좋다. 이건 당연한 말이고요. 전용비도 이미 납부되었고, 그만큼 이제 돈도 적게 들고, 아무래도 허가도 덜 까다롭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좋다는 것이 잡종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목은 잡종지로 같으나 용도 지역이 다른 토지는 용도 지역으로 평가한다. 물론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농림지역인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용도 지역이 좋은 계획관리가 조금 더 가치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건폐율이 40%로 농림지역 20%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전문 중개사가 지목에만 눈을 빼앗기지 말고 반드시 용도 지역을 보고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용도 지역도 다르고 지목도 다른 토지는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계획관리 농지, 농림지역, 잡종지.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지, 지목의 28개 꼭 기억하시고요. 28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가 거유지에 사용되는 부지인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 약수, 석유류 등 일정한 장소를 운송하는 송유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염전 다 28개 지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으로서는요, 토지 관련 4가지 문서에 대해서, 4대 문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문서. 우리가 자주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마주치는 부분이 4대 문서인데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포함해서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도, 요 4가지를 4대 대장이라고 하죠. 4대 대장. 하나씩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시는지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을 주의 깊게 잘 살펴서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줄이고 투자 가치를 높은 땅을 고르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